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 변호사입니다. 파산 진술서 중 현재까지 생활 상황 등에서 이제 뭐를 탐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주로 면책 불허가 사유 또는 부인 대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 또는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솔직하게 기재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죠. 기대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도 물건의 연가 처분, 이게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죠.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 다음에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본인이 신용을 속이고 돈을 땡긴 거죠. 그 다음에 비본지 행위, 비본지 변제. 비본지 변제는 뭐냐면 채무의 내용에 쫓지 않은 거래죠. 예를 들어 시기가 안 됐는데 갚거나,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 뭐 와이프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본인은 변제할 의무가 없죠. 근데 이제 시기 뭐 3월 달에 갚아야 될 거를 1월 달에 갚는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거를 갚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물 변제 약정이 없는데 뭐 대여금에 대해서 물건으로 대물 변제한다든지, 이거를 비본지 변제라고 합니다. 비본지 변제.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낭비, 도박 등 사행 행위. 그렇죠?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형사처벌을 수행하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형사, 설명의무 위반죄, 그 다음에 이제 회계장부에 관한 범죄죠. 그 다음에 뇌물죄. 이 5가지가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건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죠. 3개. 형사처벌.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수행하지 않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또 5개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낭비, 도박.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 면책, 파산 신청을 하는 거. 7년, 5년 내에 면책, 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허위 기재 혹은 재산 상태가 관한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있죠.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1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위반 행위. 그렇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본지 변제나 염가 처분은 형사 처벌을 수반하는 거죠. 그렇죠? 벌써 사기 파산죄하고 과태 파산죄입니다. 결국. 그래서 진술서를 대리인들은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 진술서에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행위를 추단할 수 없게끔 윤색하는 게 대리인들은 중요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옛날에 중국 고사에 그런 게 있죠. 모순이라는 게.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장사꾼이 방패하고 동시에 선전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지나가던 행인이 이걸로,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순, 창모, 방패순, 모순이 됐죠.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여기서도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관제인은 찌르는 창에 비유하면 대리인들은 막는 방패죠. 만일 채권자의 이의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이 항목에 대한 진술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압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란을 쓰는 게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그 판결문, 공소장을 내도록 해야죠.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이게 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죠.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564조 제1항 2호의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산 선고의 지연 의뢰나 이 조항이 파산 선고 전 1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파산 선고를 하고 면책 절차에서 이와 같은 보장 명령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는 뭐 우리 변호사나 관제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법원의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본처럼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면 늦게 선고받은 사람은 땡이죠. 장땡이죠. 이거 처벌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아예 법을 국회에서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 그쵸? 그러면 딱 명확하죠. 파산 신청은. 그건 선고하고 상관없죠. 일본은 참 합리적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일본법을 딱 보고 명확하게 제가 오늘까지 2개를 얘기했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 면책 취하를, 파산 선고 후 파산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석론상 인정된다 그랬죠. 뭐 여러 다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산 선고로 인해서 뭐 시효 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취하를 한다 그래서 그 법률 효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해석론도 인정하는 거고 일본은 실정법에 박아버렸죠. 실정법에 박아버려야지 무지몽매한 사람도 읽어보고 선고의 취하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게 없으면 이게 뭐 없는데? 해석론이야 늘 법률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뭐 썰을 풀지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가 아니라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 이게 누누이 뭐 예년부터 뭐 엄청 얘기가 됐었죠. 한편 채무자가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 중복 접수 조회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법원 직원이 접수를 해서 바로 이제 출력을 해서 기록에 첨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대리인들, 파산 신청 대리하시는 분들도 이 중복 접수 조회를 제가 강조했죠. 소송 조회를 무조건 해라. 거기에 파산 면책, 과거에 이 사람이 한 거, 뭐, 이 면책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기각을 했다든지, 개인회생을 하다가 폐지됐다든지, 이게 다 나옵니다. 일종의 그것도 소송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나도, 그걸 이제 대리인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소송조회를 해서, 과거에, 당신 예전에 수원에서 면책 기각을 받았는데, 왜 그렇냐? 그걸 좀, 대리인들은 알고 대비하는 게 낫죠. 그냥 뭐, 난 모르겠다. 내가 알 바 아니다. 해갖고 하다가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중복조회를 합니다. 무조건. 직원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서 기록 맨 앞에 첨부를 해서 판사가 딱 보죠. 이 사람 과거에 이렇게 흔적이 있구나. 과거에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제 색안경을 딱 끼고 이제 그때부터 엄밀하게 보죠. 엄밀하게 보면서 뭔가 탐탁치 않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땐 판사가 보정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당신은 2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가 선고 전에 취하를 했다. 왜 취하를 했냐?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중복 접수조회는 이제 우리 대리인들도 신청 대리 하는 사람들도 미리 법원에 보내십시오. 아무 법원이나. 코트넷 조회에 민사소송, 지급명령, 전자독촉, 민사집행 이 4가지를 전국 법원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걸 다 조회해달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조회해서 한 서너 장으로 딱 출력을까지 해줍니다. 출력까지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뭐 타채, 타경, 하면, 그쵸? 개회, 그쵸? 싹 나옵니다. 아주 뭐. 그래서 진술서 기재 및 채무자 중복 접수 조회를 통해 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경험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나오죠. 제도의 파산 신청인지 과거의 파산 신청 기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면책 허가 결정 후 재신청을 위한 법정기간 7년 5년이 경과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도의 파산 신청 그렇죠? 상담만 해고 갔는데 그렇죠? 아직 5년변이 안 됐어요.
7년 지나서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불과합니다. 재량 면책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거나 한번 면책을 받았는데 100% 7년 지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3년 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중간에 면책받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인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졸지에 나름대로 신용을 쌓아서 월급 받고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잘 나가 있는데 뜻밖의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무슨 뭐 산재를 당해서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기타 사고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뭐 완전 온전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뭐 빚이 뭐 몇천 생겼다. 그럼 면책 아직 그때 7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때 재량 면책 사유죠.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그렇죠? 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 지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지 재량 면책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복 접수 조회는 신청 대리인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파산 관제인들도 이건 사실 파산 관제인은 그렇게 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재량 면책을 해주고 이건 이제 오히려 법원에서 신경 써야죠. 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판사 갖고 있죠. 내가 만약에 판사라면 이 사람 이거 7년 지난 다음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전에 들어왔어. 근데 딱 보니까 장애인이야. 재량 면책 해주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에 파산 신청 기각 사유 수원에서 해다가 서울로 와서 수원이 뭔가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짝 취하를 하고 아니면 그 기각된 게 뭐 왜 기각됐는지 재산 은닉과 관련된 건 아닌지 그쵸? 뭐 보정을 제대로 관제인이나 판사가 수원에 있는 판사가 뭐 그 당시에 집을 처분한 매각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정하시오라고 보정명을 딱 내렸는데 뜨거워 하면서 취하를 하고 아니면 응하지 않고 기각당한 다음에 살그머니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다시 신청하죠. 제도의 파산이죠. 그렇죠? 이 파산 신청 기각 사유는 선고 전에 기각당한 거죠. 그래도 선고 전에 기각이면 다시 신청할 수는 있죠. 제도의 파산은 아니죠. 기각, 각하당했을 때는. 제도의 파산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지만 선고를 받고 5가지 사유로 5가지에서 6가지 사유가 있어. 불락, 취기, 신, 각. 각하, 불허가, 낙,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취하한 경우, 기각당한 경우, 신청을 아예 채권자 파산해서 채무자가 신청을 못한 경우, 그 다음에 각하된 경우. 각하된 경우는 아니죠. 면책 각하된 경우도 있죠. 하여튼 뭐 면책 각하가 참 드문데 뭐 있다고 칩시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6가지 경우. 불락, 취기, 신, 각. 이런 경우에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제도의 파산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불기신 3가지 경우엔 대법원에서 허용이 안 되지만 2020년 4월 16일 4월 달에 서울 해생법원에서 유명한 판결이 나왔죠. 뭐 동영상으로도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참조해 주시고 제도의 파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관제인 밴드에서 제도의 파산. 예전에는 파산 관제인인데 지금 이제 파산 관제인이 아닙니다. 제 연수원 동기인데 울산에 있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민호. 저하고 동갑인데 울산고등학교 나오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기숙사에서 그쵸? 그 당시에 이제 몇 년이죠? 98년이죠. 프랑스 월드컵 기숙사에서 보면서 그쵸? 이제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도의 파산으로 이제 많이 이제 법원에다가 제도의 파산으로 인정한 제도의 파산임에도 불구하고 파산 면책을 인용한 거를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갖고서 좀 해볼래다가 아직 저한테는 기회가 없는데
뭐 상담을 많이 해줬죠. 제가 뭐 유튜브에다가 또 많이 올려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상담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고 그 친구는 이제 직접 이제 파산 면책 신청을 뭐 열심히 하니까 제도의 파산으로 성공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민호 변호사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요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한 15분을 떠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제 뭔가 예전 그 했던 케이스를 떠올려 보니까 이제 좀 재밌네요. 그쵸? 예전에 그냥 막, 아유, 읽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번 했잖아요. 그쵸?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뭐 이미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씹으면서 그쵸? 복습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